오늘은 이 이중 세무 조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중 세무 조정은 세무 조정을 두 번 하는 겁니다. 세무 조정을 두 번 하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세무 조정을 한 번 했다는 거죠. 세무 조정을 한 번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단기 매매 증권 200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 이게 영업의 손익이죠. 영업의 수익 200. 이런 식으로 회사가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회계 처리, 회사의 회계 처리입니다. 그럼 세법상 이 유가증권 평가는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200 유보, 이런 식으로 세무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법은 단기 순이익 있죠. 단기 순이익에서 입금 산입, 송금 산입 해가지고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고 배웠죠. 이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영업의 수익에 들어가 있으니까 단기 손익이 과다 200만큼 과다 계산된 경우입니다. 세법상 이 유가증권은 원가법 평가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200 한다. 그러니까 이 단기 순이익에서 마이너스 200, 입금 불산 200이니까 마이너스 200을 해가지고 각 3도 소득 금액을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한 번 하는 이유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00 해가지고 원래의 그 각 3도 소득 금액을 구한다.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한 번만 한다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는 세무조정을 한 번만 한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세무조정을 한 번만 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한다. 근데 이 이중 세무조정, 그러니까 세무조정 두 번 하는 거는 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예를 들어서 뭐 기타 포괄손익 누계,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거는 세무조정을 두 번 한다. 이 이제 예시를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을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할 때 입금산입 기타 세무조정하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회사가 회계 처리를 매도 가능 증권 100,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 이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회사가 매도 가능 증권을 500에 매입하고 기말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100을 인식한 경우 회계 처리 해가지고 이렇게 인식이 한 거죠.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 근데 세법은 이 원가법이라는 겁니다. 원가법.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이 영업의 손익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이거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근데 이 회계 처리를 매도 가능 증권 100 했기 때문에 매도 가능 증권은 기말에 500 플러스 100 해가지고 600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세법은 이 유가증권은 원가법 평가라는 겁니다. 원가법 평가. 그렇기 때문에 이 600에서 다시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500을 만든다는 거죠. 원가법은 말 그대로 취득원가였죠. 500. 이걸로 계속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도 가능 증권을 500에서 100으로 60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500 해가지고 100 플러스 100 해가지고 60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세법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다시 500으로 다시 줄이기 위해서 송금 산입, 그러니까 입금 불산이겠죠. 매도 가능 증권 100 마이너스 유보, 일단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세무조정을.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입금 산입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100 기타. 이걸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매도 가능 증권 이 회계 처리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입금 불산입, 입금 산입 해가지고 단기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셈 조정한다. 여기 보시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에 대해서 순자산을 증가시킨 회계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100. 매도 가능 증권 100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500에서 플러스 100 해가지고 600이 됐다. 근데 이런 경우 이중 셈 조정한다는 겁니다. 즉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요구와 입금 산입 기타 셈 조정을 동시에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은 기업 회계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죠. 여기 500에서 100 해가지고 600이 됐다. 하지만 세법은 매도 가능 증권의 임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 즉 온가법 평가라는 겁니다. 취득 온가로 계속 인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600이 된 걸 다시 500으로 줄여들기 위해서 입금 불산입 매도 가능 증권 매도 가능 증권 해가지고 100 마이너스 유보 일단 하고, 이게 이 회계 처리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 거면은 이거 한금 하나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근데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영향을 준 겁니다.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 100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셈 조정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500에서 100 일단 늘렸죠. 회사가 회계 처리해가지고 100을 늘렸지만 다시 입금 불산입 100 마이너스 유보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500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하고 끝나면은 500에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단기 순이익을 여기 보시면 이 입금 불산입 100과 입금 산입 100을 셈 조정을 하면서 세법상 손익은 0이 된다. 그리고 평가 이익을 단기에 인식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자산은 500이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만약 영향을 주면 셈 조정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거겠지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갔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100에다 플러스 100 해가지고 0을 만든다는 겁니다. 세법 손익을 0으로 만든다. 이 가정을 그러니까 하시면은 이 단기 순이익이 만약 600이다 그냥 할게요. 단기 순이익. 근데 회사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100을 인식했다. 그러면 여기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 게 아니잖아요.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 게 아니다. 근데 세법이 원가법 평가한다 해가지고 입금 불산입 100 마이너스 유보 했죠. 입금 불산입 마이너스 100. 그러면 마이너스 100. 만약 이 상태로 끝나면은 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5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플러스 100 입금 산입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익 100 해가지고 다시 플러스 100을 만든다. 플러스 100. 그러면 이게 600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플러스 100 해가지고 이 각 사업연 소득 금액을 이 단기 순이익과 같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 세무조사 이 회계 처리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입금 불산입 200 마이너스 유보 이런 식으로 셈 조정을 하면 딱 끝나면 편한데,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손익을 세법상 손익을 인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입금 산입하는 이유는 세무 조정을 통해서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해서다.
세법의 유가증권 평가 방법은 원가법인데 매도가능증권에 대해서 평가이익을 인식하는 경우 원상태로 되돌려야 한다. 즉 입금 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 마이너스 유보 세무조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 입금 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 마이너스 유보. 근데 이것만 하고 하면은 당기순이익에 왜곡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만 하면은 각사는 소득 금액이 500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만 인식하면 이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도 입금 산입 100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 해가지고 손익이 인식되지 않게 한다. 단기매매증권은 영업의 소유이기 때문에 입금 산입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 마이너스 유보만 인식하면 되지만 매도하는 증권 평가이익은 세무조정을 2번 한다는 겁니다. 이중 그러니까 2번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법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게 아닌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이 정기 매출 예상 매출 누락액의 정기 오류 수정이익을 이익 잉여금으로 인식한 경우 입금 산입 기타 세무조정하는 이유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이제 이 매출 현금 매출 있죠. 현금 매출 누락한다. 그러면 상여라고 배웠습니다. 현금 매출 누락이 있는데 과세 관청에게 적발된 경우 그러면 입금 산입 상여라고 배웠습니다. 입금 산입 상여. 근데 수정 신고한다. 과세 관청에 적발되기 전에 수정 신고하면 입금 산입 매출 누락액 그리고 유보라고 한다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회사가 자기가 과세 관청에 걸리기 전에 자기가 스스로 수정 신고해야 하고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입금 산입 매출 누락액 유보로 세무조정 한다고 배웠습니다. 앞 시간에 이게 배운 거예요. 현금 매출 누락인데 과세관청한테 적발 딱 된다. 그러면은 입금 산입 상여. 근데 적발되기 전에 회사가 대금을 회수하고 수정 신고로 입금 산입한다. 그러면 매출 누락 해가지고 유보로 바뀌어요. 상여가 아니라 유보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게 그 재무제표 승인을 주주총회 한다는 겁니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다. 근데 나중에 매출 누락이 발견된다. 매출 누락을 발견한다. 그러면 이익 잉여금을 중대한 오류인 경우 이익 잉여금을 수정한다. 이거는 지금 회계 원리에서도 배우고 또 나중에 그 중구백의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거기에서 또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중구회계 쪽도 다시 또 봐야 되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겁니다. 지금 배우는 거는 어려운 거기 때문에 이해 안 된다. 그러면은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세법 1도 가고 나중에 중구백의 1도 하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어려우면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하세요. 회사가 매출 누락액을 발견하는 경우 이건 중대 오류이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을 수정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리고 또 하나 외상 매출 있죠. 회사가 외상 매출 누락한 경우 입금 산입 유보입니다. 회사가 외상 매출 누락했는데 세무조정으로 다시 그 매출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 누락했다는 것은 회계 처리 누락입니다. 회계 처리를 누락한 경우 나중에 근데 세무조정할 때 있죠. 법인세 신고하려고 세무조정으로 자발적으로 입금 산입하는 경우는 유보를 한다.
그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회사가 단기가 2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는 1기, 2기에 예상 매출 누락을 발견해가지고 전기 오류 수정액,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을 더 늘려야 되겠죠. 이익잉여금이 뭐예요? 이익잉여금은 단기 순이익의 집합체입니다. 회사가 돈을 많이 막 벌면은 단기 순이익이 막 증가하겠죠. 그럼 그 단기 순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이 많다 그러면 이 회사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외상 매출, 전기 외상 매출 100을 회계 처리 안 하고 누락했다가 단기에 발견해 가지고 이익잉여금 100 다시 늘린 거예요. 그러면 차변 이렇게 매출 누락하고 대변 이익잉여금 증가시켰죠.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근데 세법은 이거를 전기 매출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세법은 기간별 과세죠. 기간별 과세. 1기 매출 있죠. 1기 매출을 회사가 2기에 발견한다. 그러면 이 매출은 1기로 신고한다는 겁니다. 1기 매출은 1기에 그러니까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 그 1기 관련해 가지고 세무조정으로 입금 산입한 다음에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그 추가 납부세액을 납부해야겠죠. 그리고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런 거를 낸다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세법은 그 2기에 발견하더라도 2기에 몰아가지고 그거를 매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2기에 발견했지만 전기 매출이기 때문에 1기 매출로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세무조정 어떻게 할 것인지. 일단 이 이익잉여금이 증가했잖아요. 이익잉여금. 그러면 일단 입금 산입 100 기타로 한다. 무조건입니다. 이게. 이거를 입금 산입 기타 하냐? 여기 나와있죠. 우리는 그 보시면 단기 순이익에다가 입금 산입, 송금 산입 해가지고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게 단기 순이익으로 안 가고 지금 회계 처리가 이익잉여금 같죠?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갔다라는 거는 이 단기 순이익을 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익잉여금으로 갔다. 그러면 이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되고 바로 이익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입금 산입, 이익잉여금 100 기타 이거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게는 이게 전기 매출이죠. 전기 매출이기 때문에 단기 매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법은 현재 입금 산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인식하지 단기에 입금 산입하면 안 된다니까 입금 불산입 100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전기 있죠. 전기에 입금 산입 100 유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 보시면 전기 매출액은 전기에 인식해야 한다. 즉 강제 신고 조정 사항입니다. 강제 신고 조정 사항 배웠죠? 1기 매출은 무조건 1기에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2기에 인식하면 안 된다. 1기 매출은 무조건 1기에 인식해야 한다. 전기의 세법상 적절한 처리를 하였다고 가정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입금 산입 100 유보 한다는 겁니다. 전기에 입금 산입 100 유보. 그러면 한번 이제 하면은 전기
정기의 입금 산입. 만약 그 매출 누락을 발견한 경우입니다. 정기 매출 누락을 단기 발견한 경우. 그럼 정기에 세무 조정을 해야겠죠. 정기 매출 누락 100 유보. 이 단기 회사가 만약 그 매출 누락액을 이익잉여금 증거로 이렇게 회계 처리한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은 단기에는 뭐라겠죠? 일단 입금 산입 한다겠죠. 입금 산입 100 기타 이익잉여금 일단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 이익잉여금이 대변했다. 그러면 무조건 입금 산입 100 기타 이걸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일단 법인세 과세가 안 되고 이익잉여금 넘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입금 산입 100 기타 한다. 그리고 입금 불산입 정기 외상 매출 누락하고 100 유보 마이너스 유보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서로 상계되는 거예요. 상계되는 것. 그러니까 정기 단기 통산을 시키면은 이거하고 이거 없어지니까 이것만 남아요. 이것만 100. 그러니까 매출 100에 대해서 법인세 입금 산입 과세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현재 매출 누락했다는 거는 법인세 과세가 100만큼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0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세무조정 정기 이렇게 하고 단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하고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상계시키면 이것만 남는 겁니다. 입금 산입 100. 그러니까 이 100에 대해서 법인세 과세가 그런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려운 거지만 열심히 생각하면 이것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 이익잉여금 100 여기 있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입금 산입 100 기타 이걸 무조건 한다는 겁니다. 세무조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랑 상계시키면 이거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 100에 대해서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상계시키면은 이렇게 된다. 100만 남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순이익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간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단기 순이익을 거치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간 경우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상태다. 그러므로 입금 산입 기타 세무조정함으로써 법인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런 오류 수정 회계 처리했다. 라고 해가지고 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경우 일단 그 오류 수정 그 회계 처리한 항목이 세법상 입금인지 확인하고 세무조정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익잉여금이 차변에 계산된 경우겠죠. 정기 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된 경우는 일단 송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이 대변된 경우는 무조건 입금 산입하고 차변에 이익잉여금이 계산된 경우는 순자산 감소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송금 산입하고 세법상 단기 송금인 경우는 세무조정 없고 세법상 단기 송금이 아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입금도 이익잉여금 증가가 순자산 증가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입금 산입 한 다음에 세법상 단기 입금이 아닌 경우는 세무조정 없고 세법상 단기 입금이 아닌 경우는 입금 불산입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은 잘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열심히 연습하면 이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기계장치 회사가 임의평가증을 100을 한 경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기계장치가 증가한다는 거죠. 감가순강 누계액을 감소시키고 이익잉여금 100을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기계장치는 가만히 있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감소되면 그만큼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증가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임의평가 증이라는 거는 자기가 스스로 임의로 회사 임의로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회사가 임의로
기계장치 장부가액을 100만큼 증가시킨 경우. 하지만 세법은 이런 임의평가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일단 이 대변에 이익잉여가 100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입금 산입 100 한 다음에 다시 송금 산입 100 한다. 그러면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평가증이 인식되지 않는다. 이 보시면은 회사가 기계장치 감가상각 100을 감소시키는 경우 기계장치 장부가액은 증가한다. 그리고 이때 이익잉여 100이 이렇게 증가시켜 놓은 겁니다. 그런데 법인의 순자산이 100만큼 증가했으니까 일단 입금 산입 100 셈조정한다. 하지만 법인세법은 기계장치 임의평가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100 마이너스 유보로 한다. 결국 장부가액은 300에서 현재 500에서 200비가 300이죠. 300에서 임의평가증 회사가 했다는 겁니다. 100만큼이니까 플러스 100. 근데 다시 마이너스 100 한다는 거죠. 입금 산입 한 다음에 다시 입금 불산입 100 해가지고 마이너스 100 그러니까 300 된다 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부조정 이해되죠? 일단 이 이익잉여금 100이 이렇게 대변에 있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입금 산입 100 했는데 이걸로 끝나면은 500에서 200 뺀 300에서 플러스 100 해가지고 400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법상 임의평가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300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 원래의 300 그러니까 다시 입금 불산입 100 마이너스 유보 이걸 해가지고 300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0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 300 한다. 그러니까 세법상으로 임의평가증을 인식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입금과 입금 불산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